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작전하듯이 국회의원 10분께서 일제히 SNS에 글을 올리고 일부는 방송에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6월 3일 국회의원 당무연석회의에서의 발언 역시 잘 짜여진 드라마의 각본을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타령만 가득했습니다. 반성보다 당권에 대한 사심 가득해 보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쇄신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개파의 이익이 먼저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재명 책임론 논의가 선거 전부터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선거 당일 낮 12시에 모여서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작성한 글을 실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원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이재명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고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고분분투하는 후보와 당원들, 지지자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선거 전부터 이재명 죽이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이재명 의원은 몰랐을까요? 지난달 24일 새날의 푸나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지요. 이재명,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푸나, 근데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사실 두렵지 않으세요? 이재명, 당연히 그렇지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 선거에 졌을 때 왜 산으로 들어가고 공부한다고 외국으로 가고 그러겠어요? 큰 선거에 지면 후폭풍이 크거든요. 제가 사실 현장에서 제가 나오기 전에는 고민 많이 했지요. 이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까 말한 저도 인간인데 비겁한 회피, 위험한 정면 돌파. 이게 어느 쪽을 해야 될지 판단이 사실 잘 안 서서 헤매고 있다가 당이 총괄선대위도 맡아라, 후보 지원도 해라. 사실 그 결정을 어쨌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물론 그 이전에 제가 당이 정해지면 다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총괄선대위원장까지는 사실 저로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이 정했으니까 하는 건데 후보 문제도 정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다 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이게 어느 쪽이 진짜 옳은 선택인지를 잘 판단을 못하겠었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다, 운명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거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요. 푸나, 이게 이제 승패를 혼자서 이렇게 독박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출마했을 때 이재명의 승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게 실제로 우리 지지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면 저는 선거에 굉장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분명한 건 그런 거지요. 이거는 두렵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지요. 저는 해야 하는 의무,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승부수가 아니고. 뭘 승부를 해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데. 그런데 승부라기보다는 필요한 거는 다 감수한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부자 몸조심하면서 뒤로 빠져 있겠어요. 위험하든 안전하든 해야 될 일, 필요한 일, 요구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피하지 말자. 내가 언제 피했다고 내가 안전한 길을 왔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푸나, 그래요. 설사 지더라도 이렇게 지면 여한이 없는 거지. 이재명, 저는 국민을 진짜 믿으니까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총괄선대 본부장을 당이 던졌을 때 그대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불길 속을 알고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야 될 일이기에 등 뒤에 자신을 바라보는 국민을 진정 믿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감히 이낙연을 비롯한 견줄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발판이 된 조국 사냥의 핵심 연루자라는 증언이 나왔고 국힘당도 안한 대장동 의혹을 터뜨렸고 정치 1번지인 종로구를 마치 개인 것인 양 던져버려 국힘이 고스란히 받아갔고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유학이랍시고 간다며 간보다가 지방선거까지 버티고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의 비판을 쏟아내며 미국으로 쏙 날아간다? 혹시나 검찰이든 국힘이든 조중동이든 이재명을 치는 상황이 오면 당을 구한다며 귀국할 플랜이라면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없겠지요. 오죽하면 민주당의 쇄신과 개혁의 1호 작업이
이낙연의 정계 은퇴라고 하겠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참으로 한심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절대 못 따라가는가 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심하고 지도부는 더 한심하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누구는 민주당이 또 거짓거리 했다고 말하고, 누구는 이재명을 더 비판했어야 된다고 말하고, 누구는 이재명이 왜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더 웃긴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또 거짓거리를 했다고 말한 사람이야말로 민주당에서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전직 대표가 아닌가. 마치 자신은 선거 결과에 아무 책임 없다는 듯 뭐하자는 건가. 신개념 유체이탈 화법인가? 이재명을 더 비판했어야 한다는 사람은 또 뭔가. 선거 결과는 당연히 예상됐던 것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소린지. 뭘 더 비판했어야 된다는 건지. 그러면서 뭐가 또 달라졌을 거라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윤호중, 박지원 등 비대위원장들은 비판 안 받아도 되나? 그들이야말로 정말 뭘 했나? 이원욱은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아무 책임이 없나?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어디로 쏙 들어가고 무슨 짓거리들인가? 두더지 노름하는 장사치들 같다. 이재명이 선거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또 뭔가. 나는 선거 기간에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지만 선거에 졌다고 왜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자기네들이 모르면 누가 아는가? 국민의힘이 알아야 하는 건가? 그 이유를 지금 누구에게 묻겠다는 건가? 유해불가 답정너 화법이다. 이재명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힌 사람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가. 이렇게 난리칠 거면 그때는 왜 그랬나. 정치인들 비겁한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재명이 DJ처럼 선거 패배 이후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재명의 상황과 DJ 상황은 180도 다르기에 그런 주장은 맞지도 않지만 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겁한 이유는 따로 있지 않는가. 결국 이번에 뽑힐 당대표가 2년 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공천권 뺏기기 싫으니 이번에 이재명 나오지 말라는 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천년만년 계속해서 당을 장악하고 의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어야 하니 새로운 세력은 꺼지거나 찌그러지라는 얘기 아닌가. 착각도 여러 가지다. 정말 공천받고 싶고 정말 의원직 유지하고 싶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의원직 내내 내세울 만한 업적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 그만 떠들면 좋겠다. 정치는 엉망으로 해놓고 그래도 자리는 보장받고 싶다는 건가? 욕심들 좀 그만 부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으면 참 좋겠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총선 필패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 같은가? 그나마 이번 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약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발 양보해서 표를 준 거라는 걸 진정 모르나 보다. 원래는 표가 더 안 나왔어야 한다. 최소 30% 이상 지지를 받고 나니 배불러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번 선거에 이긴 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나 보다.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중요했고 지선에서는 지지층이 중요했다. 광주 37.7%의 투표율을 보고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바보 천치들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 참 후지다. 사리사욕을 언제쯤 벗어던질지 언제쯤 국민팔이 그만둘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두율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제 어느 정도 쿨타임이 지났으니 내가 생각하는 지방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 승리해서 중앙정부의 정권을 획득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압승해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권력을 거의 대부분 획득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 승리해서 180석 거대 의석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유권자가 민주당에게 이 정도로 권력을 몰아준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약속한 개혁을 지키라는 유권자의 바람이었다. 특히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의 조직적 반란, 조중동 등 거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공격, 그리고 국힘당의 거지같은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총선에서 압승을 한 것은 힘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검찰개혁을 꼭 마무리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자,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민주당의 수박들은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는 이번 세 번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권력을 받았는데 하라는 개혁은 하지 않고 기득권과 협치를 하겠다 하고
도리어 내부의 개혁을 주도하는 동료들에게 총질을 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광주의 40%도 넘기지 못한 투표율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매번 사과만 강요하는 중앙당에 대한 반감인 것이고, 전남과 전북에서 무려 10석의 시군 단위의 단체장이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이 된 것은 공천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호남 공천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낙선한 지역구의 의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선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한 것이나 30% 수준의 지방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재명 덕분이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더 처절하게 박살났을 지방선거다. 호재라고는 하나도 없던 선거였다. 도리어 윤석열의 계속된 삽질로 몇 번의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의 탓으로 몰아가며 좋은 기회를 망가뜨린 것도 중앙당 지도부였다. 왜 수박들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재명 탓을 하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다. 자신들이 당권을 차지해서 2년 후 총선의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다. 권력을 향한 욕망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이기에 나는 그 욕망 자체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수박들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무능하지 않은가? 중앙정부, 지방권력, 의회 권력을 다 몰아주었음에도 이룬 것이 없다. 그래서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진 것이다. 그런 주제에 무슨 이재명 탓을 한단 말인가? 이재명이 이번에 공천권을 행사했는가? 아니다. 너희들 수박들이 엉망진창으로 공천했고 허수아비 비대위 앞세워서 통과시킨 것을 선거 기간에는 말을 아꼈을 뿐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선거 내내 빨간 옷을 입은 운동원들과 파란 옷을 입은 운동원들 중 누가 많이 보였는가? 어느 쪽 현수막이 더 많이 보였는가? 기울어진 언론의 환경 탓하기 전에 누가 더 열심히 그리고 절실하게 했는지는 유권자들 눈에도 분명하게 보인다. 그나마 이재명이 움직이는 곳에 구름 인파가 몰리는 것이 효능감 있는 선거운동의 한 단면이었다. 권리당원 숫자도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서고 매월 거치는 당비도 민주당이 월등하게 많다. 그 돈 도대체 어디다 쓰는가? 여론조사를 수박들이 낙하산 공천하려고 경선기간에 입맛대로 왕창 돌리고 막상 본선이 시작되자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는 제보도 받았다. 당원들은 내부 권력투쟁에 돈 쓰라고 당비 내는 것이 아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 이재명을 탓하는 이낙연,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박용진, 조홍천 등은 선거 내내 도대체 뭘 했는가? 이낙연 입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비판 워딩이 나오기가 무섭게 똑같이 그 워딩을 따라하면서 이재명 탓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 티가 난다. 정치 공작도 좀 제대로 하라. 이낙연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끝없이 비토하고 있는 동파리들의 핵심 관계자 이민구는 왜 김동연 유세 현장이 아니라 김은혜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는가? 세간의 소문대로 정말 민주당 수박들은 의원 내각제 개헌이라도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했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되어 벌어진 선거인데 당연하다. 그나마 이재명이 나서서 경기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이 국회에 입성해서 2년 후 총선을 기대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 최대의 수확이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개혁에 실패한 수박들은 이제 그 입을 다물라. 조중동의 워딩을 받았으면서 내부 총질을 하려면 차라리 민주당을 떠나라. 안철수와 호남 토호들이 떠난 다음에 지금의 개혁적인 더불어민주당이 탄생했는데 지금 다시 내부에서 당을 흔드는 수박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시금 민주당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한다. 끝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 처음으로 국회 입성하는 시점에서 당내 기반이 없다고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수가 당내 기반이 없어 손을 잡은 통교동계의 노추와 과거의 개혁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타락한 민평년이 각종 인사실패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 중심에 이낙연이 있고 노영민이 있다. 유권자에게 약속한 개혁을 위해 권력을 쓰기보다 당정청에서 개인의 미래 권력을 위해 힘쓰는 그들이 지금 민주당을 수박정당으로 만든 것이고, 그 결과는 촛불혁명 5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빠지게 한 것이다. 문재인에게는 촛불시민의 뜨거운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여의도 울타리 내부의 잘못된 파트너들과 손을 잡은 것은 그의 최대 실수다. 이재명에게도 지금 민주개혁 진영 시민들의 순수한 지지가 모여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조급한 마음에 수박들과 타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문재인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한다. 이재명이 국회에 들어가서 2년 후 총선과 4년 후 대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대해진 민주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도 왔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경기도를 이긴 것은 망외의 소득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망외치고는 꽤 큰 소득이고 이 또한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준 것이기에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답은 명확하지요. 이재명으로서의 민주당이 되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진짜 개혁의 민주당을, 진짜 정치 야성의 민주당을, 진짜 경정권의 조기 퇴진을 이끄는 민주당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